마지막으로, 그, 18용이다가 지금은 11용으로 쪼그라들고 있는. 이 18잡놈에서 11놈, 잡놈으로. 이거 어감이 왜 이래? 18잡룡들, 잡년놈들에서 지금 11잡룡으로 줄어들고 있는, 이제 이놈들의 이제 일종의 예선전 관련된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세요. 특히 주식하시는 분들이. 도대체 누가 마지막에 최종으로 올라올 것 같냐. 국짐에서. 왜냐면 테마주들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몇몇 안 된 놈들을 제가 정리를 해줬어요. 일단 한동훈, 안철수, 나경원, 그 다음에 그 유정복? 유승민, 이런 애들은 예선 통과 못 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유승민은 본인 안 나온다고 그래서 얘기했고. 본인이 그만뒀죠. 그러니까. 어차피 못 나왔잖아. 그러니까 나경원은 그 계획이 맞나 본데? 그거 그대로 추진할 모양인데? 김문수랑 같이 저렇게 김문수 손을 꼭 잡고. 이할배 쓰러지면 그 자리를 꿰찬다. 그래서 등록은 해놓고 있는 거예요. 언제 쓰러질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같이 지금 친한 모습, 손잡고 막 친한 모습을 보이고 있네. 그래서 이제 이번 주말까지 해서 이제 4강 구도가 선출이 됩니다. 근데 나는 이 캠프에 있는 사람들 잘라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 버거 하면은 내란바가 버거 보살 생각나고 그다음 롯데리아 회동 생각나잖아요. 일부러 생각나라고 그러는 거야. 내란범이라고 자기들이. 왜냐면 이것들은 지금 자기 존재를 부각시켜가지고 내가 내란범이다. 지금 예선이잖아. 본선이 아니라. 본선 때는 조심하니까 오히려 일부러 난 여기 갔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나경원이야 김문수 자리 대신할 욕심을 가지고 그림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걸 알고도 김문수랑 같이 손잡고 웃고 있으면은 세상에. 이 아저씨 김문수 아저씨가 바보 아니야? 내란버거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떻게 이걸 하고 앉았어? 그래서 지금 여러 이유들이 있습니다. 여러 이유로 출마를 하거나 또는 사퇴를 하거나라는 애들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말하자면 쪽집게처럼 제가 정치무당 아니겠습니까? 정치무당으로서 올 주말을 기점으로 해갖고 4위에 이게 이상형 월드컵은 아니지만 탑4에 들어갈 사람들을 한번 우리가 예측을 해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국집 내에서 국집 탑4. 내에서. 그래서 이제 탑2는 다음 얘기고 일단 탑4애들 1번은 무조건 김문수입니다. 김문수. 얘는 그냥 준비되어 있는 대선 주자이기 때문에 김문수는 무조건 갑니다. 그리고 2등은 홍준표겠죠. 1, 2등이 강력하게 구심점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3등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는 인물이 현재로서는 한동훈이라고 봐야 됩니다. 한동훈이가 과연 홍준표를 살려둘까요? 명태균 지금 밖에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뭐 그거는 검찰 내부에서도 이걸 한동훈에서 쓸 거냐 다음 정부에 쓸 거냐를 고민하고 있을 테니까 요 셋은 어찌 됐거나 요 4강 예선을 통과할 가능성이 높으면 변수는 뭐냐면 국진당 내부에서 당대표 그만두는 시점이 당원에 어긋난다라고 조지는 건데 이게 또 조기 대선이니까 그거는 말 안 돼라고 우기면 또 시끄러우니까 일단 4강까지는 그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마지막 4번째 자리를 놓고 지금 윤상현과 나경원이 격렬하게 싸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안철수. 잊어버려요, 걔는. 제가 아팠습니까? 그래서 지금 안철수는 아무리 혼자 떠들어봐야 따라다니는 의원도 없고 저 써주는 여기 기사도 있습니다. 없습니다. 저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종이를 주셨잖아요, 저한테. 아니 없잖아 그 사람 지금. 탄핵당하고 없잖아. 그래서 저는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3강에 나경원과 윤상현 둘이가 4강의 자리를 누가 차지하나를 놓고 요렇게 구도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지난주 예상했던 건 뭐냐면 한덕수가 나오려면 15일 전에 사표를 던져야 되는데 나는 사표를 던진다라고 봤는데 안 던지고 있어요. 웃기는 건 뭐냐면 그래도 나가긴 한데. 그러니까 나는 예선전에는 뛰고 싶지 않다는 거야. 본선에만 가서 뛰고 싶다는 거지.
그러니까 영전해달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추대해달라. 아예 추대해달라. 이게 매우 전략적인 방식입니다. 지금 이직들 보는 커뮤니티에서는 뭐라고 나오고 있냐면 한덕수가 36%가 나온대요. 이미. 한덕수 8.6%인데 오늘 그건 보니까. 우리 쪽 라인이지. 2%에서 8% 나온 것도 엄청 나온 건데 이직들 보는 라인으로 가면 한덕수가 36%를 이미 넘어섰다는 거예요. 이재명에 근접해 있다는 거지. 아이고야. 그래서 중도 보수가 단일화만 이재명을 이길 수 있다라고 가짜 뉴스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물론 8% 올라간 것도 일주일 만에 오른 거 대단한 거예요. 다음 주는 15% 중반으로 올 겁니다. 그럼 뭐 계속 하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얘는 본선은 딴 데서 치른다는 거지. 왜? 예선 결과를 놓고 본선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지금 들어갔다가 어설프게 밀려가고 홍준표한테 져버리면 이도저도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듯이 자기가 원하는 사람, 나경원이나 윤상현 같은 사람이 올라오지 않으면 김문수도 사실은 못 믿어요. 탈당해서 다른 당을 모아가지고 그 당의 대표로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말에 무슨 얘기가 들었냐면 국짐 의원들 중에 60명이 한덕수의 출마를 원하고 그쪽으로 붙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고 뭐 출마를 종용한다고 있었고 그다음에 국짐에서 20명이 탈당을 해서 한덕수당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가자. 왜 이런 얘기도 20명이냐면 있다고 합니다. 20명 정도 돼야 조국당보다 숫자가 많기 원내 때문에 교섭단체가 지금 네. 20명이니까. 혹시라도 나중에 완주를 하더라도 2번을 얘가 따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0명을 데리고 신당을 창당하는 방법을 차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덕수는 양손에 꽃놀이패를 들고 어느 쪽으로 가든지 좋다라는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만일에 김문수가 올라오게 된다고 하면 김문수의 정치적 배경은 친입니다. 이명박이 배경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덕수는 현재 친김이죠. 김건희죠. 아영 언니하고 아36이 돼갖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를 가게 되면 완주, 제3지대에서 완주를 시켜서 2등을 시키는 방법 아니면 김문수하고 힘을 합쳐갖고 붙어보는 방법을 할 건데 이재명에 대한 지지세를 못 겪게 된다 그러면 한덕수만으로 완주할 가능성이 더 높아요. 무슨 얘기냐? 빚 없이 2등이 되는 게 중요하거든, 김건희도. 그래야 정치적인 외압을 털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문제는 여기에 숟가락을 하나 더 얹고 있는 놈이 이낙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굳이 지금 있는 상황에서 국힘 경선을 시키면서 윤상현, 나경원 이런 애들을 따로 이중으로 내느냐. 합치면 될 걸. 이건 뭐냐면 나중에 가서 힘이 모자랐을 때 걔네들 알량한 지지율이라도 못 가져가면서 지원 내지는 단일화 해가지고 요거를 뻥튀기 시키려고 하는 단계적 계략 때문에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한덕수가 김건희 아바타입니까? 아바타보다 더한 거지. 응?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아까 4강전을 치르게 될 거고요. 그 정도 선에서. 그럼 이제 그 4강전 안에서 2강으로 붙게 됐을 때는 김문수와 나머지 세 떨거지들이 한 몫이 돼갖고 대선 후보 경쟁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문수는 지금 자기가 명태균도 안 묻었고 자기 배경이 친이계 쪽에 붙어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얘는 그만둘 생각이 없어요. 회유가 안 먹힙니다. 근데 지금 있는 상황에서 한덕수가 나오면 자기네들끼리 너무 큰 지지율을 놓고 하나를 날려버리는 거기 때문에 한덕수를 외부에 킵해놓은 상황에서 이 안에서 누가 치고받든지 간에 가급적이면 홍준표만 아니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홍준표랑 김문수랑 어느 쪽이랑 손을 잡을까 이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있는 상황에서 나경원하고 윤상현이 힘을 합친다고 하더라도 최종 2인에 들어갈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최종 2인은 무조건 홍준표 그다음에 김문수 싸움일 겁니다. 여기에서 김문수가 이기든 홍준표가 이기든 그 세력이 미미하다라고 하면 외부에 나가 있는 한덕수의 개인적 인기 그건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으니까 그걸로 가지고 야 단일화해
여론조사해 라고 해갖고 이거를 나중에 최종 후보를 먹어버리려고 한덕수로 몰아가 버리려고 하는 요런 방향으로 갈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이낙연도 들어가고 수박들도 들어가고 외부에 있는 온갖 잡동사니들 출신이 민주당이든 공산당이든 무슨 당이든 상관없이 그 사람들을 다 모아서 반명으로 해갖고 우리가 마지막에 붙어본다라는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아니 S최님 말처럼 표 찍은 사람 생각도 없는데 그렇지. 참 복잡하다 진짜. 이렇게 머리 굴리고 저렇게 머리 굴리는데 어차피 안 될 거잖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뭐야. 얘네들은 이 늘 해왔던 정치공학에 묻어있기 때문에 1대1 구도만 되면 어차피 선거는 51대 49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선거의 가장 큰 변수는 보역 갈등이 아닙니다. 윤석열이란 존재란 말이야. 윤석열이 나타나고 자꾸 감나라 배나라 이 후보 지지한다 이쪽으로 가야 된다 이따위 짓거리를 벌이면 벌일수록 표들이 막 날아갈 거거든. 그러니까 51대 49가 되려면 이 누가 어느 쪽이 됐든 간에 저쪽 진영에서 나오는 후보는 윤석열을 욕을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야 중도표를 끌고 올 수 있다고. 어차피 지들 고정표는 우리도 안 바래. 그까이 거 20%, 25%는. 그건 뭐 나라에 전쟁이 나도 어차피 우리 찍을 사람들 아니니까. 문제는 승리하려면 중도표를 갖고 와야 되고 중도표를 갖고 오려면 윤석열을 파묻겠다. 윤석열은 처벌받아야 된다라고 비난할 줄 알아야 되는데 윤석열, 김건희가 계속 입김을 내는 이상 어떤 후보도 저쪽 후보도 그 얘기를 못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쪽은 망하는 길로만 가는 겁니다. 앞으로 해나가면서 또 얼마나 폭로전이 이어지고 얼마나 서로 인신공격이 이어지겠어요. 저들은 저러고 싸우는 겁니다. 그러라고 내비두겠지만 윤석열을 저들이 빨리 손절을 못 치면 겨우 대선 후보가 되거나 겨우 대선이 끝나고 나서 남아있는 국진당의 당권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그건 이미 걸레가 돼 있을 거예요. 축복님 내란을 해도 또 찍는다고요? 네, 이 찍들은 또 찍습니다. 네. 이 찍들은 진짜 또 찍을 거야.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갖고 오려고 욕심내면 안 돼. 그건 주는 걸로 생각을 하고 방법이 없어요. 최소한 정상적인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우리 측과 중도 측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역대 민주당 후보 출신 50% 이상 그리고 윤석열이 얻었던 것보다 훨씬 많은 표를 얻어가지고 압도적인 지지를 통해가지고 새로운 대통령을 만들어야 개혁과 변화에 시동을 걸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윤석열은 지금은 나와 있는 게 지금은 저러고 설치고 되고 있는 게 오히려 앞으로 긴 그 투표 국면에서는 우리 쪽에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윤석열이 뭐 이렇게 재판 뭐 공개 안 하고 뭐 지하 밑으로 기어 들어가고 이런 것도 열받잖아요. 나중에 김건희 때는 그렇게 못할 것이다. 그렇죠. 김건희가 지금 화를 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 중계를 안 하겠습니까? 중계 내용이 나가면 사람들한테 윤석열 내란, 수계 이 이미지가 굳어가니까 그거 들키기 싫어서 이렇게 무리한 짓을 하는 거 아니에요. 법에 없던, 전례에 없던 짓을 하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다 전부 다 여기에 부역했던 놈들 다 날려버릴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한덕수는 어차피 자기가 탄핵당해서 나가는 그림, 사퇴하고 나가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탄핵 안 해주고 있잖아요. 최상목만 하고 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마지막 시한이 5월 4일입니다. 5월 4일까지는 그만둬야 되거든요. 근데 대선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생각하고 보면 이번에 15일, 16일 날 이번 주에는 안 그만둘지 모르지만 다음 주에는 저는 사표를 던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때까지는 민주당이 탄핵을 자제해줘야 됩니다. 제가 나가고 피해자 코스프레 하면서, 사람들 사기치지 못하도록 지금 꼴배기 싫지만 얘를 보낸다고 해서 그 다음으로는 이주호가 낫다고 하는 보장도 없으니까 지금처럼 가처분 신청,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결정만 잘 나고 헌법재판관 임명 무효 요것만 받아내게 된다고 치면 일주일 정도 더 살려두는 게 그래서 지가 자진 수표를 던지고 나가게끔 만드는 게 훨 전략적으로 유리하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화나시겠지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